네, 안녕하세요. 객주아재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해가지고요.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신고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과태료에 비해서 금액도 많이 상향이 돼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발표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임차인 거주 안정성을 위한 이런 발표인데요. 크게는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임대 등록 시스템 자료 일제 정리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고했던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에 오기라든지 주소가 잘못되다든지 명의가 잘못되다든지 아니면 표기가 잘못되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전부 하겠다. 이제 정식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비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충당하고 부서도 만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준대임대차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양도세라든지 그 전에 했던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 감면 시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약속 같은 게 있죠. 임대사업자로서 해야 될 의무 이런 것에 대한 준수를 검증 확인을 하겠다. 그 또한 그 검증을 확인하는 걸 좀 강화하겠다, 좀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이제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보는 게 대부분 이제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하게 되겠죠. 이제 소유자료도 봐야 되고 주소도 봐야 되고 동호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기타 또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는데 그 등기부 등본에다가 부기등기를 한다. 그러니까 등기되어 있는데 내용에다가 표시를 하겠다. 부기등기해서 그럼 3번이다. 그럼 3번이 3-1로 부기등기를 해서 표시를 해서 임차인이 그 등기부 등본을 봄으로써 이 주택이 임대주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들어간 걸 인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권리 행사하고 보호받을 것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식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무 임대 기간 내에 양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부분은 상한선이 1,000만 원이었죠. 근데 요번에 강화 발표의 내용에 보면 3,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3일에 발표했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에 신규 임대사업자 작년 3월달이죠. 3월달에 활성화 정책 나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임대사업자를 신고했고 또 주택을 많이 구해가지고 또 임대사업자를 했습니다. 또 주택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보면은 17년 만에는 뭐 25만 명, 26만 명 정도였던 게 40만 명으로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90만 채에서 136만 채로 됐습니다. 이런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주택도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관리는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를 이제 정식적으로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 이런 게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해갖고 주요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등록 임대주택 데이터 일제 정비 및 관리 강화입니다. 키포인트는 사실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내용을 보면 올 2019년도 상반기 중에 등록 자료를 일제 정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자료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정정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다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고요. 기타 뭐 오류사항이라든지 잘못 표기된 이런 거, 소유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내용 중에 보면 분양권을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가 가능한 6개월 전부터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입주 강률이 이제 길게 나오면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는 사례들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는 현실화성, 그 다음에 정확성 이런 데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더 타이트하게 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고 또 정보를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관건은 이제 밑에가 되겠네요.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고, 그 다음 임대의 의무 기간, 그 임대료는 5%죠. 5% 이상을 인상 못하게 되어 있고, 근데 임대 의무 기간은 뭐 4년, 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에 대해서 임대 조건 준수 여부, 요걸 지켰느냐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5%, 그 다음에 임대 기간, 약속한 임대 기간 4년, 8년짜리 준수 여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뭐 예전에는 뭐 1,000만 원이었지만 지금 좀 5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5천만 원 과태료 부과 및 세제 감면 과정에서 이제 검증하겠다. 그러니까 세제 감면이라고 하면은 뭐 취득세는 취득해서 이제 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국세인 양도세는 양도 시점에 이제 의무 기간을 다 지켰는지, 의무 기간 다 끝난 건지, 의무 기간 동안에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5% 안에서만 조정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임대소득세, 그 다음 종부세 등 가세 체계와 연계한 검증을 강화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세하고 종부세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 받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혜택을 줘도 되는지,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보면 이제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시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임대료 증액 제한 5%죠. 5% 이내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방세는 이제 취득세죠. 취득세 감면. 초창기에 이제 취득세를 감면을 받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제 매매하거나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 취득세 감면 받은 부분에서 다시 환급을 하게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미준수 등에 대해서 의무 분리행위로 인해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에라도 추징하겠다.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에라도 다시 추징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 비과세가 없어졌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혜택이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이런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라든지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 상담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직원을 상주시키겠다, 직원을 두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 등록제를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 밑에 이제 그 등록 임대주택이라는, 그래서 이런 걸 부기 등기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인증 등기할 때 등록 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고요. 요걸 위해서는 이제 민간임대투표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법령 개정 이후에 법령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법령 이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럼 기존에 했던 분들이 있겠죠.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신규 등록주택은 부기 등기를 등록 시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부기 등기를 해라, 이런 얘기고요. 만약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 어렵네요. 주택임대차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부기등기를 2년 안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양도세, 그 다음에 취득세 이런 혜택 받은 거 나중에 받을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면 중간에 임대하는 기간 안에 정확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약속대로 5% 이하에서 상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신고도 해야 되고, 신고도 안 하면 또 나중에 과태료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의무 임대 기간 양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 의무 기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통 1,000만 원, 사실 크지 않았죠.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 기간 안에 1,000만 원 이상 올라가면 사실 1,000만 원 내구도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5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팔면서 손해가 나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임대 기간 안에서 투기를 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간을 지켜서 임대주택으로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제 혜택 조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틀 전에 벌써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현재 내용을 보면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겠죠. 보통 임대사업자분들은 뭐 주택을 뭐 보유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물론 안 갖고 계신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양도한 후에 하나 갖고 있던 걸 팔고 새로 취득한 후에 또 2년 이상이 거주한 경우, 2년 이상에서 비과세 혜택이 또 되면 비과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적용이 안 되고 밑으로 되죠. 개선 바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바뀌냐면 등록 임대사업자의 거주 조건 2년 이상 비과세를 최초 1회 한해서만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황으로 보면 1번 처음에 했던 2년 이상 거주 요때 비과세 요것만 되고, 그다음 양도한 후에 취득한 주택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년 이상 거주 요때부터 두 번째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것만 그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부터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그 임대사업자 내고 비과세로 2년마다 집 사면서 계속 투기식 같이 보이게끔 이렇게 하지 말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용납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 해당 대상이 됐죠. 뭐 이렇게 뭐 현재 되고 있습니다. 밑에 위도 그런 얘기고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주택은 이제 다주택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한 주택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일 경우에는 1세 2주택 비과세를 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3주택인 경우 1주택 팔아서 2주택, 그 다음에 2주택 하나 팔고 1주택 남았는데 그 기간 기점이 최초에 취득했던 시점, 그럼 앞에 팔았던 기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초창기에 있던 거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마지막 거는 초창기에 샀던 거부터 2년 이상 되면 1주택이 된 시점에 비과세를 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거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 2년 보유 기간 산정 시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주택, 2주택, 3주택에서 요게 1년 되면 총 3년인데 요걸 팔고 이걸 팔고 1번은 되면 3년 전에 샀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팔고 나면 이제 비과세가 됐던 얘기인데, 요 다주택이 됐을 때 요 비과세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2주택일 때부터. 그래서 조금 다주택자분한테 상당히 마지막 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늦춰졌다.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종립해서 임대사업자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됐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1,000만 원짜리가 이제 3천만 원과 5천만 원짜리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임대 의무 기간 양도 규정, 임대 의무와 양도 규정에 보면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있는데요. 본인 거주 등 미임대,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양도할 때 신고 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기를 양도하도록 신고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신고 후에 양도, 이거는 이제 임대기간 경과한 후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도 임대기간 안에 양도할 때 허가를 받은 다음이죠. 허가를 받은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임대기간 안에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런 규정을 어겼을 때는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뭐 본인이 거주하거나 미임대 의무기간 안 했을 때 이럴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팔아버린 거 임대기간 아닌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사실 뭐 신고 후에 임대사업자가 뭐 하는데 신고 안 했다고 1,000만 원은 조금 과하죠.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이 경과해가지고 양도하는데 팔았는데 신고를 깜빡했다 이래서 1,000만 원, 이건 너무 과하죠. 그래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현실화 시켰는데 계산을 보면 과태료 5천만 원 이하가 있고 5천만 원 이하는 본인 거주 등 미임대하는 경우, 이거 임대하라고 했는데 임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허가도 없이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양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이렇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1,000만 원이었던 게 이제 1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줄었죠. 요거는 보면 신고 후에 임대사업자가 거래하고 신고 후에 임대사업자가 해라고 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미처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거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신고 후에 매매해야 되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방치해놨다가 그냥 매매해버리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100만 원이다 해서 여기 보면 2번과 4번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임대 조건 중에 임대료 규정이 있죠. 임대료 5%. 요거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때는 500만 원, 2차 때는 700만 원, 3차 때는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것도 거의 더블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할 때는 1,000만 원, 2차 위반할 때는 2천만 원, 3차 위반할 때는 3천만 원, 거의 3배가 되어버렸죠. 이제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규택 사유가 아닌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 재계약, 거절 금지는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해지거나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절할 때 이때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1차 할 때는 500, 700, 1000 이게 뭐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용 설명 의무, 임대차 계약서 표준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설명이 빠졌거나 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0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들 분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전에는 뭐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해볼까 했던 것들이 뭐 3,000원, 5천만 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고 의무라든지 설명 의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임대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나중에 불이익단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임대차 의무 준수 및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임대사업자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됐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1,000만 원짜리가 이제 3천만 원과 5천만 원짜리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임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임대 의무 기간 양도 규정, 임대 의무와 양도 규정에 보면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있는데요. 본인 거주 등 미임대,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양도할 때 신고 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기를 양도하더라도 신고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신고 후에 양도, 이거는 이제 임대기간 경과한 후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도 임대기간 안에 양도할 때 허가를 받은 다음이죠. 허가를 받은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임대기간 안에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런 규정을 어겼을 때는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뭐 본인이 거주하거나 미임대 의무기간 안 했을 때 이럴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팔아버린 거 임대기간 아닌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사실 뭐 신고 후에 임대사업자가 뭐 하는데 신고 안 했다고 1,000만 원은 조금 과하죠.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경과해가지고 양도하는데 팔았는데 신고를 깜빡했다 이래서 1,000만 원, 이건 너무 과하죠. 그래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현실화 시켰는데 계산을 보면 과태료 5만 원 이하가 있고요. 5만 원 이하는 본인 거주 등 미임대하는 경우, 이거 임대하라고 했는데 임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허가도 없이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양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이렇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1,000만 원이었던 게 이제 1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줄었죠. 요거는 보면 신고 후에 임대사업자가 거래하고 신고 후에 임대사업자가 해라고 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미처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거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신고 후에 매매해야 되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방치해놨다가 그냥 매매해버리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100만 원이다 해서 여기 보면 2번과 4번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임대 조건 중에 임대료 규정이 있죠. 임대료 5%. 요걸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때는 500만 원, 2차 때는 700만 원, 3차 때는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것도 거의 더블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할 때는 1,000만 원, 2차 위반할 때는 2천만 원, 3차 위반할 때는 3천만 원, 거의 3배가 되어버렸죠. 이제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규칙 사유가 아닌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 재계약, 거절금지는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가 잘못이 없는데 해지거나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절할 때 이때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1차 때는 500, 700, 1000 이게 뭐 그대로고요. 그 다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용 설명 의무, 임대차 계약서 표준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빠졌거나 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0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들 분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전에는 뭐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해볼까 했던 것들이 뭐 3천, 5천만 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고 의무라든지 설명 의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나중에 양도세라든지 그다음에 취득세를 환급받지 않으려면 임대 기간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차 임대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나중에 불이익당하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임대차 의무 준수 및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